안녕하세요. 스테이션 PEG와 AI 활용 기업 분석 방법을 실제 분석 사례와 적용 성과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대상 기업은 HD한국조선해양이며 2023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성과 소개부터 실적 이유 및 실적 예측 근거 모듈까지 진행하고 2부에서는 경제적 해자 분석 모듈부터 사후평가 모듈까지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사례는 PEG 테크놀로지스가 스테이션 PEG를 이용하여 기업을 분석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지난 2023년 10월 25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대략 1년 8개월 동안 미래에셋증권 HTS 카이로스를 통해 162%의 수익률을 달성한 실제 테스트 투자 포트폴리오 중의 하나이며 이 포트폴리오는 코스피 27.88% 대비 134%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여 데이터 기반 분석이 실제 투자 현장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AI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자들이 더 쉽게 스테이션 PE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테이션 PEG의 AI를 접목하여 AI 및 데이터 기반으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테이션 PEG 한국어 화면입니다. 이것은 영어 화면입니다. 이것은 중국어 화면입니다. 스테이션 PEG는 PEG를 이용하는 기업 분석 모델입니다. 기업 분석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이션 PEG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기업을 찾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합니다.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에 돈 잘 버는 회사의 주가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테이션 PEG에서 기업 분석은 미래에 돈 잘 버는 회사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테이션 PEG는 기업 분석 항목을 모듈화해 둔 것입니다. 모듈화한다는 것은 복잡한 시스템이나 작업을 기능별, 역할별로 나누어 각각 독립적인 단위, 즉 모듈로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테이션 PEG는 크게 기업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량 분석 모듈과 기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기록하는 정성 분석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량 분석 모듈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와 PEG 데이터를 제공하며 정성 분석 모듈에서는 각각 해당하는 기업의 특징을 분석하여 기록하도록 합니다. 정성 분석은 질적 분석, 즉 퀄러테이티브 어널러시스이며 숫자나 통계보다는 의미, 맥락, 패턴, 해석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성 분석의 내용을 종합하여 기업의 시계열 데이터와 PEG 데이터를 해석하여 데이터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기업을 분석하면 신기하게도 대체로 정확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데이터 기반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몇 개의 지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기존의 분석 방법과는 매우 다릅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난 2023년 10월 25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미래에셋증권 HTS 카이로스를 통해 162%의 수익률을 달성한 실제 테스트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대략 120%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1년 8개월 동안 16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코스피 27.88% 대비 134%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여 데이터 기반 분석이 실제 투자 현장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테스트 투자 포트폴리오가 코스피 지수 대비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이유는 스테이션 PEG의 분석 모듈을 통하여 기업의 데이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가 스테이션 PEG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 빙과 구글에서 검색어 대소문자 구분 없이 STATIONPEG로 검색하면 스테이션 PEG 홈페이지에 접속됩니다. 여기서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의 도서관 홈페이지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의 링크를 통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접속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AI 전성시대입니다. 사자성어로 나타내면 우후죽순이요 백가쟁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픈소스 모델의 확산으로 인해 응용 AI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성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기업 분석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스테이션 페이지에서 AI는 단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고 개인의 지식의 한계를 보충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스테이션 페이지는 10억 이상의 자산 투자에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AI 실수가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테이션 페이지에서 AI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기업 분석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어려운 기업 분석을 매우 쉽고 편하게 하도록 해줍니다. 셋째, 요령 있게 활용하면 전문가 수준의 기업 분석도 가능합니다. 넷째, 분석 항목이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I를 사용해서 기업 분석을 해보면 모듈화된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 페이지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메뉴 AI 활용 방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분석 플랫폼 스테이션 페이지에 접속하여 보고서 리스트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국내 기업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국내 기업 분석 버튼을, 국외 기업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국외 기업 분석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목 코드나 회사 이름을 입력하면 기본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때 분석 대상 일자는 자신이 분석하려고 하는 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새 보고서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 작성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보고서 작성 화면에는 분석 대상일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분석 항목이 모듈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 페이지에는 총 26개의 분석 모듈이 있으며 플랫폼 사용 방법 메뉴에 패키지별 분석 모듈과 사용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업 분석은 분석 대상일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편집펜을 클릭하여 분석 대상일 주가를 입력합니다. 분석 대상일 주가는 76,600원이었는데 2025년 6월 25일에는 최고 39만 8,500원으로 대략 5.2배가 상승하였습니다. 분석 대상 일자는 새 보고서를 생성할 때 2023년 4월 11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때가 이 기업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쌓으면 어떤 기업을 언제 분석하는 것이 좋은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주식 차트를 입력하면 어떤 상태에서 자신이 기업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후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입력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식 차트 모듈의 편집펜을 클릭하고 주식 차트 입력창으로 들어갑니다. 주식 차트는 증권사 HTS나 주식 차트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캡처하여 붙여넣기를 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월봉 차트를 사용하면 장기간의 시계열 주가의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를 메모해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실적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실적 추세를 입력합니다. 보시는 것은 데이터 입력 전 화면입니다. 편집펜을 클릭하여 입력창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시작 연도와 종료 연도를 선택합니다. 시작 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간을 계산하여 선택합니다. 종료 연도는 설명을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2022년 실적이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에 2022년을 종료 연도로 합니다. 분석 대상 연도를 입력하면 실적 입력창이 활성화됩니다. 증권사 HTS나 온라인 증권정보 웹사이트에서 실적을 찾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실적을 찾는 것 자체가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때 화폐 단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과 2022년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주당 순이익 즉 EPS를 입력하면 4년 증가율과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복합 성장률 즉 CAGR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CAGR은 시작연도 실적이 적자, 즉 음수이면 계산되지 않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2018년의 영업이익,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 모두 적자였기 때문에 CAGR이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을 참고하면 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나 CAGR이 높으면 높을수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 중에 매출액 증가율 CAGR의 수치가 20%를 넘어서는 기업들이 가끔 발견됩니다. 이런 기업의 주가가 아직 상승 초기에 있거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좋은 매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업은 분석 대상일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연평균 7%대로 증가하고 있고
비록 적자 상태이기는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6에서 8%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적자라는 통계적 특이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적 예측 데이터가 입력된 모습입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3년의 증가율을 보면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의 실적이 이후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애널리스트가 왜 실적이 이렇게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는지 이유를 찾아보고 그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수익 모델을 메모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종속회사들이 주로 선박을 팔아서 2022년에 대략 17조 원의 매출액을 올린 중간지주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실제로 돈은 자회사들이 배를 팔아서 벌어들입니다. 중간지주회사라는 말은 HD한국조선해양 위에 또 지주회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매출은 조선 84.2%, 엔진기계 4.2%, 해양플랜트 5.1%, 그린에너지 5.7%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으로 조선 매출과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익 모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주로 배를 건조하고 팔아서 2022년에 17조의 매출을 올렸다. 세계적인 선박 발주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수익 주기에 들어왔다. 2022년까지 수주한 수주 금액이 향후 1 또는 2년 안에 매출액으로 잡힌다. 회사의 수익 모델을 위와 같이 메모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를 읽고 요점을 메모해야 합니다. 대부분 뉴스나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잘하면 됩니다. 이것은 귀찮은 일이지만 주식 투자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자료를 읽어도 그냥 잊어버리지만 스테이션 페이지를 이용하면 간단히 몇 줄로 메모를 남겨두고 자료도 저장해 둘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 모델 자료 출처를 저장하고 중요한 자료는 붉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저장하고 보관해 두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냥 붙여넣기를 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자료 URL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료 링크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나중에 필요할 때 원클릭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AI에 질문할 내용을 미리 자료 출처에 입력해두면 매우 편리합니다. 여기서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이미 도래했는지 또는 앞으로 도래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익 주기는 조선산업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성장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수익 모델 자료 출처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국가 선택을 클릭하여 원하는 국가의 자료 검색 링크를 불러옵니다. 30개국 이상의 상장회사 데이터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실적 이유 및 실적 예측 근거 모듈에서는 실적 이유와 실적 예측 근거를 따로 분석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 기업은 대략 2011년부터 실적이 하락해왔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봐야 실적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적 하락 이유들이 제거되면 자연 실적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하락의 주된 원인은 2010년으로 선박 발주 사이클이 끝났고 중국의 조선산업 육성 및 경쟁력 향상이 있었고 2021년에 충당금을 많이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영업손실 1조 3,848억 원 중 총 약 2조 695억 원의 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충당금 설정은 단지 회계상의 손실에 불과하므로 실제로는 현금이 그대로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실이 줄어들어 필요 없어진 금액은 다음 회기에 되돌려 이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환입 처리하게 됩니다. 실적 상승 예상 근거는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급 선박 기술에 대한 중국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고급 선박 수요가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NG 이중 연료 추진 선박 발주량이 2021년에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2022년 말 수주잔고는 대략 56조인데 이 수주잔고가 1 또는 2년 후에 매출액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 매출액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2022년에 매출액이 17조인 점을 감안하면 실적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산업 슈퍼사이클 도래로 인하여 지속적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래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2033년에 온다고 보아야 하지만 국제해양정책으로 인하여 앞당겨졌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서 2031년까지 글로벌 예상 연평균선 박발주 수량은 1900여 척에 이릅니다. 자료 출처 화면입니다. 사업보고서와 뉴스기사 및 AI에게 질문한 내용이 저장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붉은색으로 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 분석에 숙달된 사람이 아니면 충당금이 2조 695억 원이라는 것이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챗GPT가 2021년 한국조선해양의 충당금은 총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AI는 약 1조 4천억 원의 충당금 설정과 두 가지 항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당금이 충당부채인지 잘 모르면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충당금은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위해 비용 처리한 금액을 실무에서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감가상각 충당금과 같이 충당부채가 아닌 충당금도 있습니다. 회사 사업보고서의 충당부채 항목에 기말의 충당부채가 2조 원이 넘게 잡혀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보고서에서 충당부채의 항목을 찾기 어려우면 사업보고서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 충당부채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 출처에서 다운받아 놓은 2021년 HD 한국조선해양 사업보고서를 첨부하고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도에 한국조선해양의 충당부채가 모두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다시 질문했더니 충당부채 총액이 2조 695억 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모든 내역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AI에게 질문할 때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질문하면 비교적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당부채가 영업이익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2021년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충당부채는 총충당부채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적립한 충당부채인가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AI는 회계상에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충당부채는 총충당부채 잔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새롭게 비용으로 계상한 적립액, 즉 당기 충당부채 전입액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화면과 같이 정리해줍니다. 궁금한 것이 더 있습니다. 다시 2021년 당기 충당부채 적립액을 기준으로 2021년에 적립한 충당부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공식과 계산 과정을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하면 계산 공식과 계산 과정을 보여주고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줍니다. 결국 2021년에 충당부채를 새롭게 적립하지 않았다면 HD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약 7,937억 원 흑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업의 실제 영업활동은 적자가 아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재무제표로 공개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주식 매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쟁점들도 AI를 이용하여 간단히 몇 줄로 스테이션 페이지에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기업 회계에 대하여 큰 지식이 없는 바쁜 직장인이라도 스테이션 페이지와 AI를 함께 이용하면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석이 가능합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경제적 해자 분석 모듈부터는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페이지 해석 등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2부를 계속 시청하셔서 소중한 기업 분석 지식을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